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저녁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매일 저녁 6시 때에 업로드되는 석간 브리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오늘 박근혜 정권의 한국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꿉니다. 이렇게 일갈한 것입니다. 트위터에 글을 남긴 전우용 씨는 권력이 역사를 두려워해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떳떳하지 못한 권력자만이 역사를 장악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 듭니다. 라면서 정권이 하나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강제로 교육시키려는 게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끝나버릴 정권이 제멋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것은 영구히 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독재 국가에서만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휴일이지만 이 이슈 뜨겁게 여의도를 달궜습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기 위해 자정을 넘기며 격론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은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끝내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최종 획정안을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연휴 기간인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 단체의 징계 검토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군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교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김포대의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에 변호사로도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을 보면요,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 미국이 이런 통보를 우리한테 했었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런 미국의 통보를 늑장 보고한 데 이어서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 계획을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 20조 가까이 드는 사업, 어떤 파행을 만나고 있는지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모레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거쳐서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교과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 산하의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학 교수, 교사, 전문가 등으로 필진을 꾸려서 착수할 예정이고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됩니다. 근현대사 등 논란이 되는 서술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제공입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모 씨가 부당하게 합격했죠. 이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공단 박철규 이사장이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고 온 다음 점수 조작을 해서라도 합격시키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건데요.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문규 씨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었고, 그러면 그 사실을 최경환 의원실에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이사장께서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권태웅 실장이 부이사장이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경환 의원실의 보좌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 면접을 했는데 면접 자리에서 이 친구가 너무 대답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께도 누를 끼칠 것 같다. 그래서 지시를 시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보좌관한테 얘기하니까 보좌관께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경환 의원께서는 아마 회의 중이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시간을 잡아줄 테니 이사장께서 직접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사장께 보고를 드렸고, 이사장께서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최경환 의원실에서 시간이 몇 시에 와라 해서 이제 이사장께서는 퇴근 무렵쯤에서 최경환 의원실에 다녀오셨고, 그 뒤에 그 다음 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사장께서도 가실 때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러 가셨는데, 결국은 돌아오셔서는 지시를 권태웅 실장한테 그냥 시켜라, 이렇게 해서 입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체를 본떠서 만든 문자로 직원들의 명함을 만들게 해 도를 넘는 박비어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선택하고 있는 4가지 명함 양식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체로 한국도로공사라고 쓰인 양식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함조차 지금 쓰고 있는 명함이에요. 보면은 저희 도로공사장 나오셨죠? 누구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서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구한 글씨입니까, 저 글씨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써주신 한국도로공사 현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저 명함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본사에 있는 사장께서 오신 다음에 그랬죠? 저게. 예. 그렇죠? 저 명함을 바꾼 것은 제가 와서 바꾸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사장으로 와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쓰고 있는 현판 자체가 지금 이제 저희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렇게 안 썼잖아요. 명함에서. 그냥 인쇄체로 앞에 넣었었죠. 근데 왜 갑자기 바꾸셨냐고요? 우리 한국도로공사를 만들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국 건대화에 기여한 뜻을 받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대로 머무르게 놔둬야 할 것을 다시 미래에 연장시켜서는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을 모아가지고. 네? 저것은 기념석이 아니라 저희들 현판이 46년 된 현판을 저걸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명함에 쓰고 있잖아요. 과거에 없던 것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비 18조 원 이상이 투입될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 계획 등을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사실도 알았는데 무려 48일 만에 청와대에게 늑장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을 국내 개발로 다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물어보니까 기술 이전 거부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전하 방사청장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 질의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이, 이 보람의 사업이 이렇게 오래 끌다가 국내 개발로 결론이 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 2021년, 2025년, 2030년 이때 가서 이게 국내 개발에 실패를 해서 전력 공백이 생기면 장관님 안 계시고, 청장님도 안 계시고, 총장님들도 안 계시고,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가서 이게 실패다. 도저히 일본이 개발했듯이 F2 개발했듯이 대만이 IDF 개발했듯이 전부 다 실패. 일본은 생각으로 비행기를 날려도 F2는 날리지 못하고 F-15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그만한 전투기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2025년 2030년 이때 가서 전력화 실패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누가 집니까? 장관님 한번 의원님의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누가 지냐고요? 그때 가서.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그 말씀드린 그러한 세계 주요 장비의 개발 및 체계 통합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필요한 건 해외 협력을 하면서 그것이 잘 청장님 됐을 경우에 대비한 그때 가서 그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뒤에 공군사무총장님. KF-X 국내 개발에 대해서 누구보다 집념이 강하셨는데 네. 이거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실패하지 않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특전사도 아니고 예? 예? 안 되면 되게 하라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한 팩트의 문제고 수준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저절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차례 선행연구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탐색 개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의사결정이 돼서 왔다고. 그래서 미국 승인을 안 하니까 그 하나 사건 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저는 늘 국내 개발 어려울 거다. 연구 개발은 계속 해라. ADD한테 연구 개발 돈을 주겠다. 근데 이거는 전력 공백을 메꾸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7년 8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온 사람인데, 예? 총장님이 전력부장 하실 때, 예? 제일 이걸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장관님하고 청장님은 잘 모르시고. 예? 새누리당과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을 굳히고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짓고 총력 저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중앙일보 김진논 논설위원과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를 동시에 연결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가 검증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백한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그것은 검증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관한 기술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분량이라든가 또는 표현하는 각도 이런 것들을 전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교과서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깎아내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띄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민족 정권 교체를 일으켰다는 취임사를 인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확한 사실에 맞지 않거든요. 정권 교체, 민족 정권 교체는 노태우, 김영삼,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세 번째인데,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김대중 총재를 납치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진실이 거의 규명된 거를 놓고 박정희 대통령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깎아내리고 공격을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사진은 딱 한 번 씁니다. 5.16 군사쿠데타 때 선글라스 끈 그 사진, 그 얼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놔서 마치 수배자인 것처럼 해놓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진은 4차례 취임식 포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량이라든가 시각, 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검정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그 예를 드신 그 이유야말로 국정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거는 정권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년마다 국정교과서 바꾸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적인 평가를 역사교과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평가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인 사안이든 또는 부정적인 역할이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것이지 정치적 형평성을 갖다가 이루는 것이 역사교과서의 이 집필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역사적 평가의 결과물인 한국사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평가하면서 왜 우리 쪽 또는 특정한 쪽이 더 많이 이렇게 이 부정적인 평가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5.16이라거나 유신이라거나 인혁당 사건 등 해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더 많이 그런 방향으로 서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걸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역사교과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역사를 갖다 정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전 국민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한 표차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1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십 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라면 그 국민들의 판단이 정확하게 그 균형적 잣대로 인해서 역사 교과서의 기술이 돼야 자라는 세대가 역사를 바로 볼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딱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본다면 제대로 된 교과서라면 70%와 30%로 기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김대중 대통령은 70%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30%로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잣대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념 1과 이념 2가 있다고 봅니다. 이념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로 따지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한국의 현대사, 이럴 우리 공동체의 역사성, 가치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념 2는 예를 들자면 복지, 세금 문제, 동성애 이런 공동체의 운영 방식에 관한 것들. 이념 2에 관한 것은 다양한 견해가 존중이 돼야 됩니다. 새누리당도 있고 새정치연합도 있고 정의당 같은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이념 2는 활발한 논쟁이 전개가 돼야 되지만 이념 1, 공동체의 줄기, 정신, 역사성에 관한 것들은 이미 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커다란 줄기에 관한 공동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건국과 역사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도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갈등과 분쟁을 겪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을 똑같이 서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대표의 반론을 좀 들을까요? 예, 뭐 이 역사라는 것은 이 팩트, 사실을 가지고 이게 서술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평가도 이제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평가를 무슨 여론조사 하듯이 지금 여론이 바뀌면 교과서 계속 바꿉니까? 아니 하이트 맥주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더 많으면 하이트 맥주 하나만 팔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다수결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검정 체계야말로 8종에 약간씩 이렇게 이 서술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교과서가 있고 그걸 갖다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획일적으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유일 사상 체계를 갖다가 심겠다는 게 아니라면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 이 재단, 역사적 평가만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죠.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도 들으셨지만 실력이 안 되는 취업준비생을 단지
자신이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짜 최경환 부총리를 초대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에 어긋남이 없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딴 생각하다가 잘 듣지 못해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일단 제가 물어봐 주길 바라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얼마 전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 푸어스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보니까 스탠다드 & 푸어스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갖고 측정했던 거더만요. 국가부채 비율도 엉뚱한 거 갖다가 해서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용등급 올라갔는데 자랑할 거리라고. 예,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일단 발표된 거니까 낙장 불입이다. 이하간 알겠습니다. 원하는 질문 드렸고요. 자,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턴을 꽂아준. 예? 인턴을 꽂다니 이 사람을 어떻게 송곳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하여간 실력이 안 되는 인턴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시켜준 거는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명하시기로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만 아주 단답으로 하시는데,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불러가지고 취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 제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 문제는 기억하실 법도 하지 않나요? 자기 사람 심어주는 일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또 그 사람 결혼까지 시켜줬다면서요. 예, 제가 만약에 했다면 청년 고용을 책임지는 경제수장으로서 한 사람의 청년을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에이, 챙겨주는 청년이 자기 인턴 출신 한 사람이면은 그건 특혜죠. 게다가 그 청년이 실력이라도 있으면 이거 논란으로 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2299등이었어요. 그런 청년을 1200등으로 올리더니 나중에 176등까지 올렸어요. 이거야말로 억지, 부당, 차별, 특혜 채용 아닙니까? 예, 김 박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 책하고 이 부당 채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실력이 없는 청년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따뜻한 복지사회다. 실력 있는 사람만 좋은 자리 가면 그거는 그거는 차별하는 사회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왜 그 채용 절차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나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자리를 주든가 차라리. 게다가 거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꿈의 직장, 공단 아닙니까? 하여간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출신 학교인 대구고등학교, 여기 졸업생들 아주 정말 잘 나가던데요. 합참의장으로 이번에 임명된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 이거 대구고등학교 14회 졸업생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고등학교 1년 후배죠. 또 임환수 국세청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이 사람들도 대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보고서 냈을 때 최경환 부총리라고 거명하지 않고 외부 이렇게 적은 건가요? 부당 채용 요청한 사람 해서 말입니다. 또 금융권 곳곳에 보니까 대구고등학교 포진돼 있더만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KB 데이터 시스템 사장,
이 사람들은 최경환 부총리하고 동기입니다. 또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병조 KB투자증권 사장, 대구고 출신입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만희 전 경기경찰청장도 대구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야,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님, 만약에 이번 특혜 채용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 동문한테 조사를 받으시는 거가 되겠네요. 뭐 그런 검찰 조사는 뭐 결과를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구고등학교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이 학교 이름이 중요하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구고, 그러니까 대구고 출신일수록 고한다. 고 알지요? 학교 이름을 잘 지어야지 못 지은 거 가지고 남 탓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고, 대구는 되고, 안 되고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세복지제도, 이게 사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수단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의 수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정치권 등이 부당한 기득권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태도 다른 나라보다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데이터입니다. 이게 OECD 부패 순위 1위. 야, 이거 뭐 경제부총리로서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아전인수격으로 좋아할 통계만 인용하지 마시고요. 이 경제 전반의 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찰 좀 해보세요. 경제가 집이라면 지금 집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초이노믹스, 이거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집은 없고 그냥 노천에서 야외에서 판초이를 쓰는 그런 경제 수장이다. 그럼 초이노믹스가 아니라 판초이노믹스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공화국 논평. 일본 괴뢰군 장교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을 따라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시려 하시는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좌파 역사학자의 국정교과서 반대 협박이 돼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김무성에게 역사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좌파 역사학자들을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려서 우리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좌파 학자들은 박근혜 동지의 아버지이며 반인반신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족적을 독재니 쿠데타니 민주주의 압살이니 헌정유린이니 하는 말로 폄하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와 결탁하며 안보위기를 불러온 민족의 원수 김대중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죽어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국정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일자리와 수입을 잃을 것 같아 반발하면서 까치고 있는데,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박근혜 동지에게 무릎 꿇고는 정치 생명을 구걸하는 김무성은 박동지가 키우는 진돗개처럼 충성을 다하며 좌파 역사학자들을 박살내서 까불면 다친다는 점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제사여야 한다는 박근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네, 연휴인 내일은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은 낮아질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내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새벽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밤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는데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5에서 20mm입니다. 비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휴일에 어디 놀러 나가신 분들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조간 브리핑으로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